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다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이 8.6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정식 투자 상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미국 제도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바로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CME와 바로 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 거래를 시작했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룹도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할 방침이라는데요.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면 월가의 글로벌 메이저급 금융사까지 암호화폐를 정식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비트코인의 활동 영역이 정말 글로벌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상품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것을 좀 승인하면은 바로 선물 거래에 이어서 비트코인 ETF도 가능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처럼 귀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정부가 미국과 국내 사정이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법적 체제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사후 규제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 법 개정 행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투기적인 수요로만 보는 점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좀 개선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부터 상당한 좀 변화가 있었는데 22일 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22일 금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공포심이 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23일 날 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 24일, 25일 해서 좀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는 횡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싱크마켓 나임 아슬람 수석 분석가는 바로 비트코인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내에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좀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 빌려서 하면은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게 강제로 뭐 어쨌든 이자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미국 경제 웹진 모틀리플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000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시면은 보면은 뭐 110만 원 대략적으로 환율로 110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여기에 따른 근거로는 보시면은 차익 실현 매물 대거 등장할 것이고 투기 세력이 철수할 것이다. 또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또 해킹 사례가 심화되고 거래 속도도 둔화되고 거래 비용도 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또 다른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중적인 좀 이상한 것이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자신이 보유한 것을 일부를 팔았어요. 팔고
또 이제는 8,000달러 밑까지 떨어질 것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차트 흐름을 나타냈는데 바로 22일 날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캐시는 500만 원 넘어섰었죠. 근데 이제 최저점 바로 260만 원대까지 23일 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가격대는 바로 390만 원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됐기 때문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죠.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와 ICO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2일 벨라루스 정부는 민간 부분의 성장 유도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합법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벨라루스는 암호화폐와 ICO 관련 모든 거래가 합법화되었고 향후 5년간 면세가 적용됩니다. 루카첸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기술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위해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로펌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ICO 전면 금지와 규제 대책 발표 후 법률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로펌들이 암호화폐 법제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기존 법체계와 맞도록 자문하는데 14개 로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자문 경험이 있는 김진우 변호사는 국내 거래소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커버려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분야 법률 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SNS에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에 빠진 여자친구를 뜯어 말렸던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당시 대학생활 4년간 가외와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냐고 놀리기도 했다는데요. 여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비트코인은 2천만 원대로 오가는 소위 대박이 났죠. 사지 말라고 말렸던 지난날의 우려가 부러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여자친구의 성견지명에 하루하루 감탄하며 내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